안녕하세요. 갈바닉 마스터 서경선입니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하체 부종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족저근막염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요즘에 진짜 많은 분들이 병원에도 많고 평소에도 정말 많이 보여요. 발 쪽에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그만큼 하체 부종 쪽이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실 때 체중이 쏠리면서 또 혈액이 쏠리면서 오는 붓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 모이는 곳이 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발은 우리 몸의 피로를 완전히 다 받는 그냥 정말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시간이 5분밖에 없다면 갈바닉은 발바닥에 해주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랬을 때 내 통증을 빠르게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만약에 족저근막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아킬레스건염까지도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걔네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연결해서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발에 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치가 있는데 뒤꿈치 쪽으로 힘을 싣고 다니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이힐도 신고 앞으로 쏠려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뒤꿈치 쪽에 실어야 하는 체중이 자꾸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 보면 아치가 이렇게 볼로 올라와 있는 아치가 손가락 2마디 정도 들어가는 게 정상 범위거든요. 근데 자꾸 무너지죠. 내려앉아요, 자꾸 아치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무너지면서 평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후천적 평발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완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맘대로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통증을 줄여줘야 완화가 되는 거죠. 갈바닉으로 지금 당장 아픈 통증을 좀 완화시켜 주시고 내가 습관적으로 스트레치 많이 해주시면서 체중을 뒤로 보내도록 노력하시는 거. 그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같이 할 부위는 이미 지금 아픈 부위,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길게 연결되어 있는 근막이거든요. 그 근막을 길게 풀어주는 갈바닉으로 통증 치료하는 거 알아보실 거고요. 끝나고 집에서 스트레치, 발바닥 올리는 스트레치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럼 저하고 같이 또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바닥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체 쪽을 하실 때는 무조건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는 게 좋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올려놨는데 방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조금 더 높이 올려주신다면 하체 부종에도 더 효과가 좋고요. 일단 족저근막염의 위치부터 알아볼게요. 뒤꿈치에서부터 발가락 쪽으로, 발가락 2번째, 3번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길게 연결되어 있는 근막이에요. 쑥 눌러서 속에 그냥 만져지는 근육이거든요. 그 부위를 먼저 풀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치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손가락 2마디 정도 들어가는 게 정상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페이스 갈바닉으로 먼저 따줄게요. 발 같은 경우는 체지방이 많이 없는 부위라서 페이스 갈바닉으로도 많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4번 키셔서요. 발바닥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발바닥 쪽으로 올리세요. 깊게. 약간 압을 좀 주시는 게 좋고요. 가끔 무지해반증은 어떻게 푸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무지해반증은 여기 앞쪽으로 자꾸 뒤꿈치에 힘이 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여기쯤으로 힘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지해반증 같은 경우는 더 앞에까지 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무지가 이렇게 좀 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도 페이스 갈바닉으로 다리를 똑바로 펴주시면서 요렇게 이 부위도 많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무지해반증이 정말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제가 조만간 찍을 거예요, 영상을. 무지해반증이 있는 분들도 풀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세요. 요렇게 여기 부분도 많이 풀어주시면 좋고요. 가끔 요렇게 발바닥을 페이스 갈바닉으로 했을 때 찌릿거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여기는 신경하고 완전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게 정상이세요.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압을 너무 세게 주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적당한 정도 압을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발바닥 전체를 뒤꿈치까지 같이 이렇게 세로로 길게 풀어주시고, 이런 옆에 부위, 여기 아킬레스건 있는 쪽까지도 같이. 항상 아킬레스건을도 같이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효과가 더 빨라져요. 페이스 갈바닉으로 하다 보면 여기가 되게 찌릿찌릿한 거 있을 거예요. 거기 좀 많이 풀어주세요. 그쪽으로 쏠려서 더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 전체를 좀 해주시고요. 아킬레스건 있는 쪽도 같이 아프실 거니까 그 부위도 같이. 발바닥을 해보시면 진짜 젤이 빨리 바뀌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혈액이 많이 쌓이기도 하고 노폐물도 많이 쌓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바디 갈바닉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주시고요. 발바닥 전체를 이렇게 대기만 하셔도 돼요.
발바닥 전체에다 이렇게 대주시고 그 상태로 좀 대고만 있으셔도 갈바닉으로 많이 피로를 좀 풀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대준다 생각하시고 안으로 빼주면서 이렇게 아킬레스건 쪽 풀어주시고, 정말 다리 쪽을 많이 풀어주시는 게 통증 완화에 정말 좋아요. 피로에도 정말 좋고요. 그냥 이렇게 대고 있으셔도 돼요. 한동안 이렇게 좀 대고 있으셔도, 갈바닉은 변동전류이기 때문에 저절로 알아서 갈바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계속 문지르지 않으셔도 좀 이렇게 한참 아프신 부위에다가 바디 갈바닉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대고 있으시면서 풀어주시고, 그런 것도 되게 좋으세요. 하고 아킬레스건 쪽으로 쭉 올리면서 풀어주시고, 족저근막염은 여기서부터 쭉 위로 한 방에 올린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서부터 위로 쭉, 그리고 바깥쪽도 해주시면 좋겠죠. 양쪽 같이니까. 발을 해보시면 점점 더 오래 하고 싶으실 거예요. 되게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갈바닉을 처음에 구매했을 때 저도 처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서해부하고 발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지정맥류도 많이 잡은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해보면 바디젤이 바뀌는 걸 보면 정말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 쪽을 되게 사랑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발하고 이런 아킬레스건 부위, 환자분들한테도 진짜 많이 적용해드렸었어요. 환자들이 정말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부위에다 갈바닉 많이 해드렸었죠. 진짜 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대주고만 있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풀립니다. 네, 이제 족저근막염까지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발바닥은 진짜 별거 없어요. 문질러주기만 하시면 돼요. 페이스 갈바닉을 세워서 문질러주고 바디 갈바닉으로 문질러주고 까지밖에 안 했는데 발의 아치가, 무너졌던 아치가 다시 더 좋아지고요. 통증이 없으니까 내 몸의 체중을 뒤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바닉으로 먼저 통증부터 풀어주신 다음에 스트레치를 병행해 주신다면 훨씬 더 빨리 자세가 딱 똑바로 잡히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체중을 뒤로 보내면서 걷고 뛰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 있는 분들, 하이힐 같은 거 많이 신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집에서 갈바닉을 좀 습관적으로 해주시는 거를 버릇들여 보시면 좀 통증을 많이 줄이면서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내 몸을 사실 8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내 몸을 혹사시켰다면 사실 집에서 한 30분 정도는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더 오래 또 건강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직장인들이 많이 아픈 부위 한 번씩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통증 있는 부위를, 내가 더 많이 아픈 부위를 먼저 잡는다면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일하시면서 또 생활도 하시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